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실전 모의고사 제3회차의 마지막 문제풀이, 후반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4번에서부터 마지막 25번 문제까지 12문제가 됩니다. 사회부장 파트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부장 파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별표. 14번에 에스핑 안데르센이 나오고 그분이 말한 복지 레짐, 복지 이념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세 가지의 모형이 있네요. 자유주의,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 삼인주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복지 레짐이 있고, 자, 선별적 정책 이념하면 자유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면 자유주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보수주의인데요. 사회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정책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유주의가 그렇죠. 자유주의가 공공부조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합주의가 강조하는 건 뭐죠? 아시잖아요. 사회보험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2번은 탈락. 3번 삼인주의, 보편적 정책 이념이고요.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구현하는 것이 삼인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모형의 구분 기준은 두 가지였죠. 탈상품화, 시장 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실현해 주는 것이고요. 계층 분화의 정도인 뭐요? 계층화. 이러한 것들 두 가지가 바로 모형 구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삼인주의는 높은 노동의 탈상품화, 탈상품화 효과와 그 다음에 끊어요. 낮은 계층화다. 맞나요? 네. 자, 탈상품화 효과는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화는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인주의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에스핑 안데르센,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레짐.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푸실 겁니다. 2번이 답이었고요. 이제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 공공부조 파트의 사회보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국민계초생활보장법에 있나요? 맞습니다. 계측은 몇 년마다입니까? 3년마다 실시하고 비계측 연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측하나요? 맞습니다. 자, 매년 9월 1일까지 맞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건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데요. 네, 여기가 틀렸네요. 건의하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하는 거예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요. 여기는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의결기구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입니다. 전물량 방식이고 추후 말씀드릴게요. 2015년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서 바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물량 방식입니다. 자, 5번 읽어요. 시작.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이것을 우리가 최저생계비의 법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법적 용어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3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9월 1일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매년 공표하는 거 아시죠? 12월 1일 하면 틀려요. 12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까지입니다. 15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길버트와 스펙트에서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해요. 자, 이용료를 부과했다. 그 말은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하면은 서비스 재정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나요? 네. 기관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나요? 네. 어떤 것을 더 이용을 많이 했는지 그러한 것들,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료 비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방지할 수 있고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주체 간에, 공급 주체는 우리가 복지관 생각하면 되겠죠? 경쟁을 유발될까요? 네, 경쟁 유발하죠. 공급의 효율성을 저하시켜요? 아니죠. 증가시킵니다. 공급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야 돼요. 왜? 경쟁이 유발되니까. 경쟁이 유발되면은 그만큼 서비스의 공급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죠. 네,
막 이용료를 부과해버리면 안 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실비,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신중히 결정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재원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되죠.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비교죠.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자신 있는 걸로 보세요. 공공부조 볼까요? 자, 대상은 누굽니까? 빈곤층이고요. 재원은 조세가 됩니다. 이 수급자의 권리는요, 법적 권리인데 추상적 권리, 법제론에서 배우셨죠? 예, 소송은 불가합니다.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여부나 수급액 예측 불가. 급여. 수급 여부, 수급액 예측 가능하다? 아니죠.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어렵다. 그 이유가 뭐죠? 네, 공공부조는 기여를 하지 않아요.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사회보험은 뭐 하죠? 기여를 하거든요. 기여하기 때문에 수급 여부나 수급액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 불가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여부는 필수 조건이고 여기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답을 우선 해결하면 4번이 잘못되었어요.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액의 예측이 어렵고 기여를 하기 때문에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이 모든 국민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이 있고 보험료를 말하죠. 부담금, 일부 조세에서 부담해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권리는 구체적 권리죠. 내가 권리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구체적 권리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이 권리설,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